예, 이어서 3차 시할게요. 11주는 우리가 불평등을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에 관한 주제의 글들을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3차 시에는 디킨슨의 디킨슨이죠. 예, 디킨슨이 아니고 월킨슨. 예, 리처드 월킨슨. 다른 나라 사람 이름이어서 아, 자, 아, 지금 이제 여기 보면요, 어, 내가 이제 찾은 기사인데, 우리나라 경우도 보면요,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어요. 우선 건강 불평등과 관련해서 보면요, 서울의 강북구에 사는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서초구나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30%나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육체 노동자보다 비육체 노동자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사망률이 낮다는 이제 한겨레의 그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미국 내에서도 보면 부유한 지역에 사는 16세 백인 남성의 기대 수명은 74 내지 75세인데, 극빈 지역의 흑인 남성의 기대 수명은 59세. 그러니까 그 차이가 16년이나 된다는 거죠. 이제 이 건강에 평등하다에 들어있는 기사 글 중에 일부입니다. 한 사회에서 건강 수준은 보통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좋아져요. 기대 수명이나 장애 사망률을 살펴보면 소득, 교육, 직업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피라미드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하층으로 내려올수록 낮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영양,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경제적 여유, 그리고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어떤 경제적 그 여유, 이런 것들이 기대 수명이라든가 건강 수준 전반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나 육체 노동자가 비육체 노동자나 그러니까 육체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육체 노동자나 즉 사무직 노동자나 뭐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사망률이 더 낮다는 하나의 통계는, 이것도 하나의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은 GNP 등으로 계산되는 사회 전체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절대적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봤는데 상대적 소득 격차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보건 의료비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지만 불평등이 심한 미국은 GDP 수준이 미국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리스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더 낮고 세계 25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심지어 미국의 극빈 지역 뉴욕의 할렘이나 시카고 남부 등에 사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동부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평균 기대 수명은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들보다 훨씬 잘 사는 몇몇 서유럽 국가들보다 높았지만, 그 이후에 소련식 자본주의적 경제 개혁을 도입하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탈공산주의적 전환기에 90년대 후반을 말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기대 수명이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상대적인 소득 격차가 건강 불평등, 건강 불평등 그리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예요. 상대적 박탈감 문제 볼까요? 집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예. 그냥 만약 다른 집들도 똑같이 작다면 이 집은 주거에 대한 모든 사유 요구를 만족시켜 주겠죠. 하지만 작은 집 옆에 궁전이 하나 들어선다면 이 집은 초라한 오두막으로 질러가게 되겠죠. 집주인은 점점 불만으로 가득 차 자신의 집을 비좁고 갑갑하게 느끼게 되겠죠. 마르크스 앵겔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해지기를 소망할 뿐이다. 존 스튜어트 밀과 미 월킨스는 절대적 빈곤선을 지나온 국가들의 경우는 문제는 상대적 소득 격차다. 그것이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심리 사회적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건강 불평등은 단순히 빈곤층이라든가 하위 20%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을 위협하는 심리 사회적 요소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낡은 자동차나 누추한 집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제 불편하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요인이 열등한 물건을 사용해서 근근히 버텨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낙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질 낮은 물건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류 인생을 사는 이류 사람임을 그 사회가 그렇게 낙인을 찍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뭐 부산에 뭐 벤틀리인가요? 벤틀리인가 뭐 몇억 2억 3억 하나 그 자동차가 그 차를 타고 가는 20대 젊은 친구가 이제 그 뭐 어쨌든 뭐 앞지르기든 뭐든 간에 주행을 하다가 이제 트러블이 생겨서 그 미니가 그것도 4,500만 원 정도 해요. 그 싼 게 아닙니다. 작은 차긴 하지만 독일차. 미니 운전자한테 다가가서 그 애들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네 아빠가 거지여서 이런 거지차를 탄다 이렇게 이제 못된 말을 많이 하고 그랬다는 게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랬었죠. 아, 미니 4,500만 원짜리 미니가 그 우리나라 그랜저 차, 현대 그랜저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인데 결코 거지차가 아닌데 2억 3억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죠. 실제로 어, 우리 사회가 이건 우리 사회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제 특히 천박한 자본주의적 어떤 그런 사고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긴 한데 사실은 이제 광주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울에서 특히 서울은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 서울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광주는 뭐 10억 정도면 아파트 아주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광주는 그렇게 소득 격차가 많지 않아요. 눈에 띄게. 그렇게 근데 이제 서울은 굉장히 격차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소위 LH라든가 이런 그 공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뭐 그야말로 삼류 거주 삼류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풍조가 일부는 있는 모양이에요. 신문 기사라든가 이런 심층 보도 기사를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디 사냐? 난 푸르지오에 산다. 무슨 캐슬에 산다. 어디에 산다.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네에 LH 애들 중에 LH 산다 그러면 뭐 이제 휴가다 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왕따 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건 자신의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따라서 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어떤 빈곤 내지는 상대적 박탈감, 이걸 지금 이것이 소위 불평등, 불공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이제 내가 찾아본 거예요. 사망률이 높고 건강이 나쁘고 10대 임신율도 높고 범죄율도 높고 여성이나 인종적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심하고 어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미국에서 요즘에 그런 사건이 많이 나던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유색인종 특히 동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다음에 그것이 폭력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중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폭력을 가하는 행위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사회 경제 위치가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그게 이제 좀 이따 내가 볼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고약한 문제가 발생할까? 이걸 아도르노가 이제 자전거 반응이라고 규명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불평등한 사회이고 여성의 지위가 낮은 사회일수록 남성의 기대 수명도 낮다고 합니다. 공격적인 남성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폭력적이다 그 말이에요. 사회가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적대감이 많고 그런 폭력적이겠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거예요. 건강하고 싶다면 그래서 결국 어쩝니까? 건강하고 싶다면 친화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작은 사회에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작은 사회를 골라가면서 우리가 살 수 없죠. 직업과 주거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조건들을 쉽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작은 사회가 한국 사회에 어디가 있습니까? 수도권 더 크죠. 어디 어느 지역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불평등이 좀 더 작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건데, 자, 사회적 불안, 수치심, 우울, 폭력이라고 하는 감정들은 모두 사회적 비교에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비교. 이런 감정들은 자신이 열등하다거나 실패했다고 느낄 때, 즉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을 때 여기에 자기 나름대로 대응하면서 갖게 되는 감정을 말해요. 또한 사회적 인간관계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했다 혹은 인정받는다거나 자신이 매력적이거나 혹은 매력적이지 못하거나 존중받고 있거나 존중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감정들이. 마지막으로 어린 시절 애착관계 결핍이나 불안 정도 그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불안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심리 사회적 요인들은 불안감을 일으키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면 질병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이 스트레스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이제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하고 또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이제 이런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죠. 막 예컨대 백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부유한 흑인의 건강 수준이 이거 봅시다. 백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부유한 흑인의 건강 수준이 흑인 밀집 지역에 사는 흑인들보다 나빠요. 왜 그럽니까? 바로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백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부유한 흑인의 건강 수준이 흑인 밀집 지역에 사는 흑인들보다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죠. 이것을 집단 밀집 효과라고 해요. 이건 뭐냐? 인간이 그러니까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 말이 끼리끼리 어울려 산다는 얘기죠.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성찰적 존재이며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뭡니까?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죠. 또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주변을 관찰하며 자신이 예를 들어서 미련하거나 못생겼거나 열등하거나 지루한 사람을 비칠까 염려하죠. 걱정해요. 왜냐하면 무시당할까 싶으니까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곧 수치심으로 수치심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이 고언에 복종하고 순응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모든 사람이 잘못된 답을 말했을 때 실험 대상자는 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전체 집단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실험 결과가 있는데 이제 바로 그거예요. 일단 그 집단에서 배제될까 봐서 그런 단어 한편 수치심은 치욕, 경멸, 체면 손상에 분노하거나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자, 이거 충분히 여러분 공감하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등한 사회일수록 건강을 비롯한 그 삶의 질이 더 나아진다. 근데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주장을 그 주장이 옳음을 다양한 어떤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그런 논증적 그 글의 구성이다. 글의 구성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불평등에 상처받는 사람들 볼까요? 폭력, 범죄, 살인, 10대 임신. 자, 미국 50개 주와 캐나다 10개 주를 대상으로 소득 불평등과 살인율을 비교했더니 소득 불평등에 따라서 살인율이 최소한 10배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을 내가 지금 간추려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이, 이 자료가. 불평등과 폭력의 관계를 말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상적 폭력인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은 사실 빈곤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윌킨슨이 재인용한 교도소 수감자의 인터뷰. 자, 내가 만난 교도소 수감자들은 왜 다른 사람을 공격했는가라고 질문하면 언제나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불평등과 낮은 사회적 지위에 시달리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폭력 사건은 창피를 당했거나 즉 모욕을 당했거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남아있는 한 가닥 자존감이라도 부여잡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뭘 증명해 주냐면 불평등과 낮은 사회적 지위가 우리의 존엄성과 자존심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불평등과 사회적 편견, 차별 이 부분 볼까요? 불평등은 인종, 종교, 젠더 가운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든 간에 취약 집단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요. 평등한 사회에서 어떤 차이들은 전혀 편견이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적 격차가 우월과 열등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 각 사회 집단의 관계를 주도하게 되면 이런 차이는 심각한 공격과 차별의 표적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자신이 업신 여길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직접 폭력을 휘두르거나 차별적인 언행을 퍼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업신 여길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직접 폭력을 휘두르거나 차별적인 언행을 퍼붓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자기의 우월성을 주장해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병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린치같이 너무나 지독한 차별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이 사회가 어떤 상층의 온건하고 은근한 사회적 배제나 거만함과 함께 출발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지배 전략 혹은 친화 전략, 그리고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어떤 영향관계를 보도록 합시다.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의 유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지배의 관계, 친하의 관계. 자, 지배의 관계는 서로 경쟁자가 되어서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위계 질서 속에서 상대를 갈취하는 지배와 애속, 또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말하죠. 친하의 관계는 이제 서로가 원조, 우정, 협력의 대상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서로 평등하면서도 서로 이제 친밀감을 갖고 있는 협력의 어떤 협력적 관계를 친화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서 한 사회가 평등한지 불평등한지에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전략이 전반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사실에 주목할 게 필요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건데 불평등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1차 시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완전하게 평등한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그 불평등이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하지 않은 완화된 그 불평등의 차이가 좁혀져 있는 그런 사회를 지금 여기서는 평등한 사회, 그러니까 평등 지향적인 사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이 말들을 온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평등은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불평등이 아주 심할 때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사회적 전략을 선택하냐면 훨씬 이기적이에요. 예, 이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에서 살폈던 그 최근에 LH 임직원 일부의 그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이 불법 투기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고 그런 불법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기적인 그런 어떤 전략을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공직자에 준하는 그런 직업 윤리를 팽개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 전략을 선택하냐면 공익을 위한 그런 어떤 공공의 의식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매우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덜 친화적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떤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 나가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적 전략을 취한다 이런 말. 그러니까 그게 반사회적인 그런 사회 전략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더 받게 하고 폭력 수준을 높이고 공동체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이제 그런 사회 전략과 연결된다 이런 얘기죠.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반면에 평등한 사회는 조금 더 평등 지향적인 사회는 그 얘기죠. 친화적이고 덜 폭력적이고 상호 지지적이고 포용적이고 좀 더 나은 건강 상태를 가능케 한다 이런지. 그러면 우리는 불평등이 많이 난 이런 사회를 좀 더 평등 지향적인 요즘 말로 말하면 불공정한 이런 어떤 상태를 걷어내고 그야말로 공정한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의식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일반인이 정치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투표, 선거에서 투표로 그런 행위자들 또는 그런 행위 집단들을 이제 그 배제하는 투표를 할 수가 있겠죠. 투표 또는 이제 이런 이제 글과 말을 통해서 그런 옳지 못한 부정직한 그 부패하고 불공정하고 그런 개인 또는 그런 집단을 향한 어떤 그 비판적 견해를 이제 표출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긴 해요. 그래서 기레기다라고 그 글을 쓰는 기자들에게 일정 부분 모욕적인 그런 어떤 네이밍을 붙여놓고 있지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서 그 상대 진영의 경우에는 무조건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일색으로 그런 기사를 이제 사실을 왜곡하여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언론을 신뢰하기가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어떤 여론의 형성을 통해서 그 좀 더 평등 지향적인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야 되겠죠. 굉장히 추상적인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 글의 결론은 뭐냐면 평등해야 건강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평등, 행복한 삶을. 행복한 삶에서 제1위적 요건은 건강한 몸이에요. 근데 그것이 사회가 평등하지 않으면 그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자, 한 개인이 아무리 요가나 명상을 하고 유기농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병든 사회를 완치시키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산층을 겨냥하고 있는 이런 웰빙 상품은 스트레스의 근원인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오히려 악화시키기만 할 뿐 결코 해소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웰빙 상품은 어떤 면에서는 건강과 소비를 연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뿐이다. 그러나 반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그럼 근본적인 대안인가?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무상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한국 상황에서 이를 확충하는 일은 분명히 의미가 있고 공적 의료를 좀 더 이제 강조하는 것인데 필요하긴 하지만 웰킨슨의 경우에 그건 사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이런 전략은 가난한 사람의 건강이 나쁘다는 좁은 의미의 건강 불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건강 불평등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계층의 지지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겠죠. 그러니까 이 평등하지 못한 사회에 사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런 언명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체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윌킨스는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적극적인 방식은 뭐냐? 전체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일이다. 이제 다시금 결론으로서 강조하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말하는 평등이 누누이 했던 이야기죠. 평등이 현실을 완전히 뒤집는 유토피아적인 평등이나 반자본적 질서가 아니다 이 말이야. 스웨덴의 사례, 인도와 스페인의 협동. 그런데 인도는 지나치게 빈부격차가 심하고 어떤 종교나 이런 어떤 맹목이라 할까, 이제 종교를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인도는 내가 빼고 싶네요. 하여튼 스웨덴, 스페인의 협동조합, 기업의 종업원 지주제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현실 속에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내자라고 이제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하나 더 대안을 제시한다면 나 같은 경우는 그 쿠바 같은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바는 이제 오랫동안 그 미국의 경제 봉쇄로 나라 전체가 가난해요. 경제 무역이 봉쇄됐기 때문에. 근데 이 쿠바는 이를테면 공장에서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면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종업원, 노동자 몇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기계가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쿠바는 그 오래된 이제 그 기계들을 수리해서 이렇게 쓰지 새로운 기계로 대체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되면 보장이 되겠죠.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로 보면 이제 어떤 경제력은 좀 낮고 가난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거죠. 나는 이런 쿠바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 정말 바람직한 사회다.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오직 생산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기계로 바꾸죠. 새로운 기계로 바꾸고 종업원을 내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라거나 도시고속도로 우리 톨게이트 순환도로 보면은 점점 사람이 되면 통행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 부스를 한두 개만 놔두고 기계 장치로 이렇게 운행하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광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뭐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곳에 가면 키오스크가 이제 주문을 받고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 바꿔졌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이제 키오스크 앞에서 망설여다가 결제를 못하고 돌아온다는 이제 이런 나는 해요. 나는 잘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제 쿠바와 같은 그런 사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이런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윌킨스는 건강 불평등과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연구하는 사회역학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다고 그랬죠. 그는 소득 불평등이 낮은 사회일수록 전체 국민의 건강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책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이것만 봅시다. 내가 그 언젠가 이야기했을 법도 한데, 아도르노가 말한 자전거 타기 반응. 강력한 서열 체계를 가진 권위주의적인 사회 구조에서 사람들은 마치 자전거를 탈 때 자세처럼 윗사람에게 머리를 조르는 반면에 아랫사람들은 발로 차서 뒤로 넘어뜨리는 현상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은 불평등이 많이 있는 사회에서 왜 여성이나 종교적 인종적 소수자가 더 심한 차별을 당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야비한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본능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환경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이런 사회적 전략을 부추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심리 사회적 요인들이 이환율, 즉 일정 기간에 특정 인구 집단에서 특정한 병에 걸리는 환자의 비율, 이환율이나 사망률의 격차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데, 쉽게 말해서 자기 통제력의 부족, 우울감, 우울증, 절망감, 적대감, 신뢰의 부족, 사회적 지지의 부족, 취약한 사회적 관계,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 가정 불화, 업무 스트레스, 노동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물질적 대가, 근친의 사별, 피혼과 이혼 상태, 고용 및 주거 불안정 모두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죠. 이건 이제 개별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자, 뭐 여기까지 지금 여기는 이제 그동안에 자, 여기까지 제일 마지막. 불평등한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덜 도와주고 하급 종업원을 덜 배려하고 학교 운동장에서나 가정에서 더 자주 싸우고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이제 추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과 사회 구조의 문제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깊고도 넉넉한 그런 이제 어떤 관점, 시각을 가질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죠. 11주 불평등 어떻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전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